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반전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드라마 사마귀 5화와 6화 리뷰,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결말을 암시하는 최종화 예고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매 회차마다 숨겨진 과거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살인을 통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폭풍을 앞두고 이야기는 더욱 치밀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20년 전 정희신은 자신의 아들 정우를 최중호에게 맡기며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돌아온 정희신은 여전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등장합니다. 차수열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정희신과 맞닥뜨리고 여기서 정희신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가 죽고 내가 널 떠났다. 버스 사고처럼 꾸며 가짜 무덤을 만들고 몰래 살아왔다고 말하며 이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싶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차수열은 분노하며 서구환을 왜 죽였냐고 따지고 정희신은 너를 위협했으니까 다 죽어야지. 내 아버지처럼이라고 대답합니다. 한편 수열의 아내 정연은 남편을 말없이 안아주며 위로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고백하지만 수열은 그것을 악몽이라고 단호히 잘라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서구환의 죽음을 둘러싼 뺑소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서구환의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문제의 차량을 발견했는데 블랙박스 SD카드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 그 차량은 도난 차량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범인은 사고를 가장한 치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고 이 사건은 단순 뺑소니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이 차수열과 얽힌 첫 번째 범죄 혹은 이후 이어지는 살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수열은 정희신의 진료 기록을 몰래 입수해 정희신의 어머니가 불 속에서 갇혀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외할아버지 정현남은 당시를 회상하며 엄마가 살려달라 소리쳤지만 나는 두려워서 어린 이신을 붙잡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이신은 마음의 문을 닫고 뒤틀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현남의 고백에는 왜곡된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이는 훗날 큰 파장을 일으킬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수열은 퀵 서비스로 배달된 휴대폰에서 피해자들의 살해 영상이 담긴 것을 확인합니다. 발신 제한 전화가 걸려왔고 범인은 핸드폰을 그 여자에게 전해라며 정희신을 지목합니다. 팀원들은 정희신을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발했지만 수열은 결국 고개를 숙여 협력을 요청합니다. 수사팀은 모든 피해자들이 데이팅 앱 조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오페라 공연장에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정희신은 너무 쉽다며 범인이 한 발 앞서 있음을 경고합니다. 박민재는 스스로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데이팅 앱에 접속했지만 오히려 함정에 빠져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수열은 죄책감에 휩싸여 정희신에게 당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장면은 수열이 결국 정희신의 방식과 시각을 인정하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을 조롱하며 가면을 쓰고 범행 현장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경찰은 호텔을 급습했지만 범인이 너무 영리하게 움직이며 대규모 혼란 속에 도망치고 맙니다. 6화에서는 범인의 정체에 대한 본격적인 단서가 드러납니다. 박민재를 잃은 수열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정희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 새끼 잡아주세요. 정희신처럼 생각하고 정희신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수열이 마침내 정희신의 방식을 인정하게 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을 조롱하듯 범행 현장을 생중계했고 경찰은 호텔 157개 객실 중 피해자가 있는 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열은 정희신의 힌트를 떠올려 418호를 특정했지만 결국 범인은 단체 손님에 섞여 도망가버립니다. 경찰은 또다시 무력함을 드러냈죠. 그리고 등장한 새로운 인물, 강현중.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며 고양이를 죽이고 여장을 즐기던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영호를 살해한 현장에 있던 그는 이미 사이코패스로 성장해 있었죠. 시간이 흘러 성별과 신분을 바꾼 그는 강중현, 그리고 지금은 서아라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여자가 되어야 경계를 풀고 그래야 더 쉽게 살인을 할 수 있다. 여장은 단순한 취향이 아닌 살인을 위한 위장이었던 겁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팀원 나희는 차수열이 정희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부 갈등은 극으로 치닫습니다. 수열은 사마귀가 내 엄마다라는 절규와 함께 자신이 왜 아이를 갖기를 두려워했는지 고백합니다. 괴물의 피가 자신에게 흐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예고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정현의 임신이 암시되며 곧 범인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정현은 잠시 차수열과 떨어져 서아라의 집에 머물기로 결심하지만 이는 곧 범인의 함정에 빠지는 길이 됩니다. 범인의 최종 목표는 정희신과 차수열이 보는 앞에서 이정현과 태아를 살해하는 것. 결국 차수열과 정희신은 서로 협력해 이정현을 구해야 하지만 정희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경찰 조직 내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고편에서 제시된 최종 결말의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수열과 정희신, 모자의 화해와 협력, 이정현과 태아의 생존 여부, 모방범 서아라의 최후, 정희신의 정신과 상담 기록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정현남, 즉 정희신의 아버지가 최종 빌런일 가능성, 정희신이 연쇄살인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고되며 시청자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사마귀 5화와 6화 리뷰, 그리고 최종화 예고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숨막히는 전개와 충격의 반전 속에서 마지막 회에서는 과연 어떤 진실이 드러날까요? 정희신은 아들을 지켜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남기고 사라질까요? 여러분은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